한 건강검진센터의 여자 화장실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화장실 비데에서 카메라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CCTV를 토대로 용의자인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남성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불법 촬영물들이 발견됐고 피해자는 최소 15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그런데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는 생각지도 못한 숫자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남성의 정체에 대해 놀랄 만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도대체 이 남성의 정체 무엇이었을까요? 참 지저분하고 추악한 사건입니다. 예. 네,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 그리고 한의원에서요. 여자 화장실 비데에 카메라를 숨겨서 불법 촬영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드라이버로 화장실 비데를 해체한 뒤에 USB 모양의 이 불법 카메라를 넣고 재조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화장실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난다라고 해서 이 검진센터 관계자가 신고를 했고요. 이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이 남성의 휴대전화 5대, 노트북과 컴퓨터 본체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불법 촬영물 146개가 나왔습니다. 이 피해자는 최소 15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3월에 이 사건 처음 전해드렸을 때만 해도 150명 최소.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휴대전화 5개하고 노트북 이걸 갖고 그때 봤을 때 한 146개, 150여 명의 피해자가 있었을 거라 봤는데 포렌식 작업을 한 거예요. 디지털 분석을 해보니까 피해자는 훨씬 많게 1,120여 명 이상이 된다라고 하고 이 사람 2019년부터 이 서울 시내 빌딩 3곳의 여자 화장실에서 계속적으로 불법 촬영을 반복해서 쓴 걸 보이고 일부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팀장님. 2019년부터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1,120명. 자, 이 정도면 그걸 또 그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지 나름의 또 막 이렇게 머리를 굴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불법 영상물을 촬영한 거는 보통 파일을 갖다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숨깁니다. 뭐 다른 이름으로 써요. 그러니까 거기 몰카라고 쓰지는 않고 다른 친구, 애인 아니면 아들 이렇게 쓰는데 이 피의자 같은 경우는 특이했어요. 휴지통 폴더 아시죠? 휴지통. 휴지통 폴더에 날짜와 시간별로 다 분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왜 해놨냐면 경찰이 의심하는 이겁니다. 왜냐하면 휴지통 폴더에 넣게 되면은 타치만 하면은 휴지통이 삭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기가 수사기관에 단속되면은 바로 삭제하려고 휴지통 폴더에다가 그 날짜 시간별로 쭉 분류해놨던 거예요. 머리를 쓴 거죠. 예.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또 있었어요? 네, 전과가 있었습니다. 강간미수를 포함해서 3번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심지어 이 불법 촬영이 적발됐을 당시에도요, 이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찰은 당초에 이 남성의 전과를 고려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이 법원이 불법 촬영물이 그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고요. 이후에 불법 촬영물 증거가 나오고 남성은 구속이 됐습니다. 자, 승 의원님. 네. 불법 촬영물이 없다고 구속이 안 됐다. 하하. 좀 일단 말씀해 주시죠, 좀.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성범죄에서 우리가 초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초범의 개념은 국가가 그 범죄를 찾지 못해서 초범이죠. 사실 지금도 1,200명 가까이, 1,120명 가까운 피해자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하나가 지금 휴지통 폴더 안에 들어가 있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많은 피해자가 존재했고 지금 들키지 않아서 그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지 지하철 성추행도 지금 잡혀 있는 게 하나의 건수지 그 전에 정말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발 저는 판사님들에게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성범죄는 우리가 찾지 못해서 초범이고 드러나지 않아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건 제발 좀 구속에 대해서 허들을 좀 낮추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세상에 나와서 또 다른 피해자 양산되지 않도록 법원이 적극적으로 구속에 좀 이렇게 허들을 낮추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건 접하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천만다행이다. 저런 놈들하고 엮이지 않아서. 자, 그럼 남자들이라고 안심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자, 비슷한 사건 하나 더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30대의 공무원인데 이 남성은 지난해 9월경에 그 원주시에 보면 관광시설 내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남자 화장실이에요. 남자 화장실에서 자기 휴대폰으로
60대 남자의 신체를 찍다가 단속이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약 10여 차례에 걸쳐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마지막에 찍었을 때 단속이 된 거예요. 경찰이 출동해서 검거를 했는데 여자 화장실 간 게 아니고 남자 화장실에서 남자를 촬영했던 거죠. 일단 남자 화장실에서 남성이 촬영을 했다. 불법 촬영을 했다.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 박 변호사님, 제발 구속이 됐다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일단은 뭐 남자든 여자든 일단은 성적 목적으로 침입했을 때 그 침입죄도 성립하고요. 촬영했을 때 성폭법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출입해서 그 촬영한 부분 범죄가 성립할 수가 있는데 검찰은 상당히 안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촬영 횟수도 많고 피해자들 부분 때문에 무려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재판부가 잠시만요. 이렇게 갔던 징역 거는 5년 구형을 해서 그러니까 징역 5년이면 실형을 받았습니까? 실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범죄 사실은 다 인정을 했어요. 이렇게 간 것도 맞고 촬영한 것도 맞고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된다라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했는데 또 횟수하고 범행이 많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다고 하는데 그중에 일부하고 합의를 받고 초범 인정을 고려해서 5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석방이 되는 거거든요. 구속이 되지 않는 거죠. 예. 집행유예 선처를 한 거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합의하고 초범됐다? 이게 좀 두 가지 이제 양형 이유이긴 한데 5년 구형에 비해서는 좀 너무 낮게 지금 선고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특히나 이런 불법 촬영한 자들의 이런 이 재판 결과를 전해드리다 보면 태반이 다 집행유예입니다. 예? 아니 그렇다고 신상이 공개가 됩니까? 고작 뭐 알려져봤자 자기 가족들 정말 가까운 주변 지인들한테만 알려주고 그냥 망신당하고 마는 거죠. 예? 아니 뭐 자유의 몸이야 집행유예 받아서 이게 무슨 이게 실효성이 있겠냐고요. 그렇죠. 검사는 5년 구형했다면 이게 얼마만큼 엄중한 범죄인지를 확인했는데 물론 법원의 판사님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 제가 비난할 마음은 없지만 적어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거 아닐까요? 언제나 양형 기준이라는 게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는 게 판사님들이 기존에 했던 판결의 선고 형량을 기준으로 양형 기준도 만들다 보니까 이러한 양형 기준도 낮을 수밖에 없고 또 판사님은 변호사의 말을 듣다 보니까 형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낮아도 너무 낮다. 이 사람이 그러면 나오면 또 재범 안 할까요? 저는 재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양형크가 이야기했다시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폭력법은 그 성폭력 범죄도 신상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범죄도 신상공개돼야 되는 거예요. 즉 성폭력 범죄에서 성폭력을 범하고 이것이 증거가 명백하고 그 사람을 그걸 알리는 게 공공이익에 맞고 그게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니면 신상공개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왜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안 열리는지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것 같아요. 제발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신상공개할 수 있으면 한번 할 수 있는 것 두드려서 열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